수험표를 출력하면 고사장이 나옵니다. 면접 당일날 해당 고사장으로 들어가면 관리번호를 뽑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기소개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이나 수험번호를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관리번호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연습할 때에도 관리번호를 뽑고 시작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연습을 했어요. 매번 다른 번호가 나오더라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기도는 오전에는 집단 토의 먼저 시작하는데요. 집단 토의는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요. 40분 동안 구상을 한 후에 안내에 따라 집단 토의를 시작합니다. 면접관 3분과 시간을 체크해 주시는 한 분이 따로 계셨었어요. 시작은 1번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기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를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외운 후에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할 때 기조 발언 틀을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기조 발언을 끝내면 자연스럽게 토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자유롭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자가 있으면 진행이 더 매끄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한 사람이 사회자가 되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때는 이렇게 했어요. 어떤 한 분이 되게 멋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단 토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모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회자 역할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싫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 흐르듯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 점이 마음에 들어서 가산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명당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내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모르고 길게 말했다가 시간 초과가 되어가지고 감점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시간 초과가 되면 시간 체크해 주시는 분이 종을 땡 하고 치는데 그 땡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이후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엄청 떨렸었거든요. 아, 큰일 났다. 실수했다. 이 생각 때문에 그 뒤에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었어요. 기억해주세요. 한 명당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골고루 발언할 수 있게 다른 선생님들의 순서를 기다려주는데 이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면 암묵적인 룰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집단 토의 문제는 보통 한 페이지에 3개에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 명당 전체 발언이 한 5번 정도씩 하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자가 있을 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명씩 발언을 했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리되면 사회자분이 약간 정리를 해요. 아,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본인이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짝 손을 들었어요. 팔 전체 펴지 않고 살짝 손바닥으로만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동시에 외치게 되면요. 그때도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 먼저 하세요 라면 양보를 하고요. 양보를 계속하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인상 찌푸리게 되니까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나서 우선권을 받은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서 할 때는요. 저도 몇 번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감을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몇 번 선생님의 어떤 의견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그 키포인트를 짚어주니까 이 선생님의 의견을 되게 집중해서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니면 저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공감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인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서 할지 스터디하면서 한번 정해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신의 순서를 놓쳐서 한 번도 발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소심하시거나 어디에 끼어들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 집단 토의 면접은 정말 불꽃이 튑니다. 더 많이 발언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좋은 말을 하려고, 더 시선을 끌려고 계속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를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그 사이에 끼지 못하고 말을 계속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 제 차례가 왔다면 몇 번 선생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제 발언 시간을 그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면접관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단 토의를 연습할 때 상황을 설정했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에 계속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아까 말했듯이 몇 번 선생님 의견 어떤가요? 라는 조심스럽게 건네야 되는데 이 선생님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때,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분이 계실 때, 이렇게 뭔가 가상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진행했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고서는 웃으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함께 스터디했던 분들과 집단 토의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나서 대화도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분들과 종이 땡 치자마자 갑자기 집단 토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고 싶었어요. 스터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6분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다시 정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6번부터 거꾸로 정리 발언을 하면서 토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이제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해 가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너무 정해진 판에 박힌 그런 외웠다라는 것보다는 이 주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기조 발언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딱 나를 주목할 수 있게 주목시키는 멘트를 강하게 날려주세요. 아, 저 사람 달리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식상한 멘트 말고요. 그리고 정리 발언을 할 때는요, 여운을 남겨주는 거예요. 뭔가 감동적으로 딱 마무리를 지으면, 아, 진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저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 되겠다. 이런 여운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때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가는 그 시간에 똑부러지게 말을 하면 후광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면접관님 분들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기대가 가고 좀 더 시선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좋은 글귀들이나 명언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진짜 계속 그런 것만 읽다 보니까 아, 정말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나중에는 자신만의 명언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틀을 여러 가지 만들었었는데 결국 저는 시험장에서 나비 효과? 나비 효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토일한 지금 이 시간이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개짓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을 기억하며 앞으로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교육을 하게 된다면 태풍 같은 효과가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교육의 힘은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좀 멋있게 했던 것 같아요.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요. 정답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답변,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토의는 집단별로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집단 토의가 끝나면 대기실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개별 면접을 하는데 이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성장 속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다리면서 계속 웃는 표정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개별 면접이 시작되면 이제 고 사장마다 번호 순서대로 한 명씩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동을 해요. 구상실에 가서 10분 동안 구상형 문제 2문제를 종이에 적는데요. 스터디 할 때에도 구상지에 어떻게 정리할지, 어떻게 키워드를 정리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안내에 따라서 면접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구상지를 들고 갑니다. 종이를 막 너덜너덜 들고 가는 것보다 양쪽에 끝부분을 딱 잡고 똑바르게 들고 가는 게 딱 보기 좋잖아요. 한번 심호흡을 하고요.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면접관분들이 들어오세요 라는 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똑똑 노크를 하고 1초 후에 들어가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이게 몸에 습관화가 돼서 저절로 돼요. 면접관분들은 집단 토의 때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같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문을 열고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요.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하고 웃으면서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면접관님께서 대기석에 착석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대기석이 있고 시험석이 있어요. 그 안에 의자가 2개가 있거든요. 저 첫 시험 때도 이거 몰라가지고 여기서 어리버리하게 뱅글뱅글 돌다가 저기에 앉으시면 된다 해서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주로 교탁 옆에 대기석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종이 울리면 이동해달라고 안내할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쓴 자기 성장 소개서를 읽어보고 계시더라고요. 시작종이 울리면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요. 이때 시험석으로 옮겨가서 잠시 선 후에 가볍게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저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조용히 의자를 들어서 빼고 바른 자세로 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가운데 계신 면접관님과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띄우면서 1초 후에 구상형 1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 시작해서 이상입니다. 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를 그대로 읽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왜냐면 면접관님 분들도 문제가 뭔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말 안 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가 구상한 답이 너무 짧아서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문제를 다시 재해석해서 시간을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찍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되도록이면 종이를 보지 않고 면접관님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꾸 까먹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종이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짝 내려봤다가 다시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첫 시작 시에는 구상지를 안 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최대한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3분이 계시면 좀 번갈아 가면서 마주보면서 웃었습니다. 구상형 문제에 대한 답변 시에는 시작과 끝에 짤막하게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 멘트를 넣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면접관 테이블을 마주 봤을 때 왼쪽에 전자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살짝살짝 보면서 진행하면 되고요.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내로 구상형 2문제를 마치고 나면 책상 위에 놓여있는 파일을 열어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즉답형 문제를 읽고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구상형보다 즉답형이 정말 어려워요. 문제를 읽는 시간과 이해해서 해석하는 시간과
그리고 뭐라고 말할지 정리하는 시간을 다 합해서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이 정도는 필요한데요.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아무 얘기 없이 조용히 시간만 지나가는 것보다는 살짝 문제를 스캔한 뒤에 면접관님들을 마주 보고요. 잠시 생각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다시 문제를 읽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니까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종이만 들여다보고 있는 채로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요. 도대체 지금 읽고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기가 어렵고, 제가 스터디하면서 직접 면접관 역할을 해보니까 면접관 분들도 분명히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긴장을 하고서 관찰을 하다가 침묵이 길어지면 이 집중력이 확 흐려지면서, 그런데 20초 이내로 대답을 딱 시작하면 하고 한번 놀라게 돼요. 이 사람 되게 빨리 대답하네? 라는 생각도 들고, 평소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교사가 진짜 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2, 30초 내로 대답하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한 20초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마주보고 즉답형 1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근데 사실 그냥 막 즉석에서 말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표정과 그냥 말투는 난 지금 전문가고 난 지금 자신 있다라는 듯이 말하면 눈속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긴장한 것 같고 자신 없다는 듯이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이 답이다라는 자신감으로 그냥 즉답형을 말할 때는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 없이 그냥 핵심 내용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결론,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설명을 했었어요. 구상형 1번 문제는 농어촌 지역 교사로 발령 시 꿈의 학교 운영 방법과 학생들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관한 문제였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구상형 1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것과 외진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경기 꿈의 학교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학생들이 교육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주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문제는 학생 갈등 상황 해결과 생활교육 전문성 신장에 대한 방안과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구상형 2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A 학생에게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1대1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겠습니다. 둘째, 그렇지만 수업에 빠지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이므로 잘 타일러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추후에 갈등 상황에 있던 두 학생을 함께 불러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학생 자치법정을 통해 학급 친구들이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규칙도 만들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교육 전문성 신장에 대한 방법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입니다. 자, 그럼 책상 위에 있는 파일을 열어보세요. 즉답형 1번에 대한 문제는 관심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자율동아리 담당 교사로 지목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20초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즉답형 1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자율동아리 담당 교사를 하라고 지목하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었고요. 둘째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셋째는 토론과 안건이 있는 교직원 회의로 함께 모색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상입니다. 로 마무리를 했고요. 즉답형 2번은요. 진로 탐색을 위한 1일 체험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응급 프로토콜을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상황별로 응급처치를 잘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다음에 실전처럼 체험하도록 하겠다 했었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되게 잘하는 학생이나 흥미를 많이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혹시라도 간호학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간호학과,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담교사와도 협업해서 진로 상담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즉답형 문제는 되게 멋있게 정리하지는 못했고요. 즉석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즉답형 2번까지 진행한 뒤에 아마 시간이 남을 건데요.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문이 한 개 들어옵니다. 개별 면접 전체 시간은 10분인데요. 경기도 면접 같은 경우에는 8분을 알려주는 종이 한 번 치는데 이게 10분 종인 줄 알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당황하지 말고 8분이 됐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시던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세요. 만약에 10분을 모두 소요했다면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다고 해서 감점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 질문 시에 잘하게 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추가 질문을 받고 싶어서 그 안에 빨리 정리를 했고요. 추가 질문은 정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 아프지 않은데 보건실 자꾸 찾아오는 애들이 많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었는데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분 보건교사로 계셨던 것처럼 어쩜 이렇게 잘하시죠? 실제로 정말 아픈 애들보다 안 아픈 애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교생 실습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교생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아픔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배가 아프다거나 가정 문제 혹은 학교에서의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는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주관적인 느낌이기에 의뢰 짐작하여 꾀병이라고 판단하고 학생을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교사가 된다면 이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을 주고 상담을 통해 원인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가정 환경 때문인지, 학교폭력 피해자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질환이 있는 것인지 원인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그에 따른 다양한 처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되고 굵고 짧게 대답을 정리한 후에 마무리를 지으니까 면접관님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용히 자리에 일어섰어요. 그리고서 다시 자세를 잡았더니 면접관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저 말고도 이런 분들이 많았나 보죠? 눈 맞추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보건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거의 9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세 분의 면접관님 중에서 한 분은 계속 평가지만 보셨고요. 한 분은 계속 웃어주셨어요. 저는 내가 웃기게 생겼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웃어주셨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면접을 잘 본 건가?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스터디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스터디원들이 너무 잘 협조해주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연습했던 모든 분이 98, 99, 100점을 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수업 실현을 해야 하는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스터디를 모집할 때 비교과 쌤들과 함께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비교과 쌤들은 면접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올인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기도 임용을 보면서 실제 면접 때 있었던 과정을 다시 떠올리면서 설명드린 이유는 실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해서 연습하면 실수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준비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비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